오늘 우리 관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게 또 정리를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일단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350억 달러 부분에 대해서 지금 딜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여기 진짜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관세가 지금 25%에서 15%로 다시금 15%에서 25%로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죠. 돈을 내면 관세가 싸질 수 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2025년도 7월 무역협상 타결 과정에서 한국이 미국에 약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기로 약속을 일단 했습니다. 그리고 이 투자 금액은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AI, 제약, 조선, 이런 전략 산업의 대부분 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이 얘기가 나오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존의 한국산 제품에 부과를 하던 25% 관세 부분을 일부 제품하고 조건 하에 15%로 낮추는 방안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타결이라고 얘기는 해놔놓고 지금 세부 사항 조절하는 부분에서 좀 문제가 되고 있고, 최근에 한국의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현대차가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공장에서 300명 정도를 뭐 수감을 했다가 불법 취업으로 이제 지금 한국에 다 오셨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 이거에 대한 조율이 계속해서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보이고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해볼 필요성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몇 가지 사업 부분이 있죠. 아까 이제 얘기를 했던 것들 중에서 제약도 일단 중요하긴 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중요하고, 반도체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게 이제 지금 문제가 또 생기고 있는 게, 이 투자 부분에 대한 수익 배분을 어떻게 할 거냐. 미국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 측은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수익 중에서 한 90% 정도는 미국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프로는 좀 너무 가장인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5대5가 적절하다, 오늘 나온 얘기로는 5대5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7월 달에 타결된 합의임에도 불구하고 세부 조건의 문서화라든지 실부 합의가 아직까지 완전하지 않다라는 점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한테 그러면 25% 관세 내든가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를 내거나 무역협정을 받아들여서 사인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일본의 토요타하고 혼다가 그냥 25% 관세 물리고 일본에서 미국으로 수출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실제로 미국의 경제학자 경우에도 우리가 지금 만약에 관세가 지금 15%에서 25%로 올라가면 128억 달러 정도 우리가 이제 비용을 더 추가를 하게 되고, GDP 한 0.7에서 0.9% 정도 이 부분이 차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쪽에서 얘기를 했는 부분은 이겁니다. 128억 달러를 이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가 이제 계속되는 건 아니니까 그걸 5년이라고 쳐도, 그렇죠? 3,500억 달러는 계산상으로 맞지 않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수출 기업들한테 뭔가 도움을 좀 주고 하는 게 더 경제적으로는 현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사실 우리가 3,500억 달러 투자 패키지를 들고 나온 부분은 미국하고 우리하고 우방이고, 군사적이라든지 안보 부분에서도 문제가 우리가 이제 같이 걸쳐져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걸 이제 다 전부 다 미끄럽게 진행을 하면서 지구에서 가장 큰 소비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을 또 품에 안으려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찌되었든 간에 지금 토요타하고 혼다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만들어서 그냥 수출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해놓은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해놓은 것 같긴 하고,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요번에 이제 현대하고 LG 배터리 공장에서 미국의 이민 단속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배터리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반도체는 현지 생산 부분을 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물론 이제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을 해야지,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는 건 어차피 관세에서 피해 나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렇죠? 실질적으로 지금 현대차, 기아, LG 에너솔루션, 삼성 SDI, SK온, 미국 남부의 조지아라든지 테네시라든지 켄터키에 대규모 배터리하고 전기차 공장을 건설 가동 중이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전체 반도체에서 한 10몇 프로 정도가, 15% 정도가 미국으로 수출이, 미국에 이제 판매가 되는 숫자로 알고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텍사스 텔러 공장 아마 다 아실 거고, SK 하이닉스는 패키징 시설, DB하이텍은 후공정, 이쪽으로 지금 미국에 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 관세 부분이 기업의 수익성에 미치는 직접적인 충격은 지속적으로 좀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도 이제 시장 안에서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까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5년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앞서서 얘기했던 공장
공장들의 상업 생산이 대부분 2026년에서 27년입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부터 시작해서 막 상용화가 될 수 있는 공장도 있고요. 아니면 2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관세는 여전히 현실적 리스크가 돼 있긴 하죠. 근데 상호 관세 같은 경우에도 이번 10월 달에 또 판결, 또 항소를 하게 되면 이제 대법원까지 가게 되는데 이거에 따라서 또 어떻게 바뀔지 또 몰라요. 그래서 좀 애매한 부분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타격이 그다지 크지는 않을 거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국의 이제 고용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불안해져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런 고용 불안으로 인해서 금리 인하라든지 하는 부분의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우리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게 아니고 미국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번 관세 부분이 사실 해당 기업에 미치는 영향 자체는 저는 그다지 크지는 않다. 왜냐하면 이미 미국 현지화 전략을 바이든 대통령 때부터 우리는 세워왔기 때문에 타격이 그다지 크지 않다. 그러면 왜 관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는가? 미국하고 우리나라는 단순히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안보적인 부분의 측면도 같이 엮여져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우리 국민들에 대한, 이건 물론 이제 우리가 뭐 잘못했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죠. 관세 관련, 비자 관련된 부분이. 근데 그거는 좀 들어가서 보면 비자가 안 나오는 거죠. 비자가 안 나오는데 뭐 공장을 마지막으로 이제 설비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일단 필요했던 거고, 그렇죠? 그래서 관세 부분의 시장을 흔드는 작용을 할 뿐 추세를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닐 걸로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참고하셔가지고 시장 대응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생각보다 지금 강세 움직임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아래로 계속해서 하락 추세 보이고 있다는 것이 우리는 부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최근에 가까이 와보면 추세 돌파를 했습니다. 물론 이게 저항선을 돌파할 때 가장 필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거래가 이제 터지는 부분이 필요한데 거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코스닥 시장의 시장 방향성은 내일이다 모레다 이런 식의 개념은 아니고, 거래가 터지고 난 다음에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방향성을 잡을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 더욱더 중요해 보이니까 일단은 즐기어서 가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오늘도 거래가 별로 없으니까 거래가 터지는 날의 캔들을 기준으로 일단 삼을 생각이니까 참고 일단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 시장도 뭐 계속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지금 3,400포인트는 지금 처음인데, 그렇죠? 계속 한번 뻗어 올라가기를 일단 바라보고요. 오늘 도지 같아서 조금 애매하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거래가 작아요. 일반적으로 도지의 경우에는 거래가 많을 때는 신뢰가 있고 거래가 적을 때는 그다지 신뢰가 있지 않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보자면 연속성으로 그냥 봐도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여전히 오늘 종가가 전에 저가 깨지기 전까지는 즐기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양대 시장이 굉장히 센데요. 따라서 양대 시장 안에서 그래도 외국인들이 좀 많이 사주는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보이는 종목은 G2G 바이오입니다. G2G 바이오는 이전에 몇 번 좀 언급을 해드린 적은 일단은 있죠. 오늘 완전히 돌파를 해서 지금 상승으로 흐름을 잡아가고 있는 모습인데, 우리가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은 일반적으로는 첫 번째 진폭에서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상방으로 올라가는 진폭의 상단을 계속 돌파해서 올라가는 부분은 굉장히 종목이 힘이 있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G2G 바이오의 경우에는 이제 15만 이탈이 되지 않으면 그냥 홀딩 하시고 가셔도 무리 없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오늘 외국인들 매수가 좀 많이 유입이 되는 게 테크잉 매수가 이제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JS링크, 그 다음에 휴림로봇이 간만에 강세 움직임 보입니다. 휴림로봇은 바닥에서 돌고 있죠. 우리가 이제 항상 좋아하는 게 바닥에서 돌고 있는 종목은 항상 의미가 있다 이렇게 지금 하면서 보고 있는데, 이거 한번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하나 찾아보고 여기서도 하나 찾아보도록 하죠. 이건 특별하게 리포트는 없네요. 그냥 내용들만 있는데 내용들 한번 살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텔레그램에 한번 올려서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휴림 로봇인데요. 최근에 휴림 로봇이 시장 안에서 굉장히 좀 뜨겁습니다. 그쵸? 뜨겁게 움직이고 있는데, 정부 로봇 산업 육성 규제 완화 기대감이 일단은 로봇주들이 전반적으로 일단 나쁘지는 않고요. 휴림 로봇이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 9월에도 한 10에서 16% 정도 일단 상승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스마트 물류 관련된 기업입니다. 대기업의 물류센터 자동화 수주 기대로 인해서 AMR이라고 하죠. 예전에 제가 한번 보여드린 것 같은데 유튜브로, 요거 관련된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휴림 로봇은 이름에 휴자가 일단 들어가 있지만은 휴머노이드 로봇은 아니라는 거 기억은 일단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적표를 한번 보게 되면은 로봇 관련된 종목이 대부분 흑자는 아니라 그랬죠. 얘도 지금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시즌이 가면 종목이 조금 약해집니다.
약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3,600원 흐름인데 많이 가면 한 7,000원 자리까지 더블 정도는 노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단지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은 얘는 한번 이렇게 오르고 전고점을 돌파를 하고 좀 금방 쉬어가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렇죠? 최근에 올라올 때 계속 그런 식으로 움직임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이전 고점을 돌파를 했다라고 해서 무조건 접근을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아예 그냥 1740원 정도 돌파해서 올라가면 슈팅은 일단 가능해 보이니까 단기적으로 그런 부분 기억을 해두시고, 아니면 아예 기다리고 있다가 이전처럼 처음에 추세 넘었을 때, 이번에 올라갈 때는 단타 일단 보고 올라가다가 밀려서 다시금 돌 때 타이밍을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드니까 참고 일단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 그 다음에 AD 테크놀로지 오늘 반등해 오고 있는데, AD 테크놀로지도 의미가 있긴 합니다. 이번 반등에서 중요한 것은 이전 고점을 넘느냐 넘지 못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참고 일단 하시고, 여기 넘어서면 이제 열심히 가야 되겠죠. 그렇죠? 올라가면 45,000원 자리까지도 가능할 걸로 보이긴 하니까 참고 일단 해 두시고 봐주시고요. 케어젠, 그 다음에 푸른기술, 엑시콘, 네오이즈 올라옵니다. 네오이즈는 아까도 한번 말씀을 해드렸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박스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일단 하고 있고요. 최근에 박스권 하단가에 내려왔다가 다시금 반등세 움직임을 보이면서 추세는 전환했는 걸로 보입니다. 기억은 해두시고요. 한서울 아이원스는 계속 달리고 있는 중이고, 오늘도 종목이 새로 나오는 종목은 별로 없는 것 같기는 해요. 이전에 대부분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들 위주로 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코미 다시 오늘 불 붙었습니다. 그렇죠? 코미팜은 이전에 요거 돌파할 때도 한번 말씀해 드렸는데 이번에 저점을 여기다 일단 잡은 거 보이고요. 그렇죠? 지금 다시금 만약에 이전 고점 돌파하는 형태를 보이면 봐도 좋을 것 같은데, 코미팜은 이거는 관심 종목은 오늘 넣어 놓으시고 내일 타이밍이 나오면 단타로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하신 분들은 그냥 들고 계시고 내일 반등하면 고정 안전마진 챙기시면 될 것 같고요. 안 하신 분들은 7,060원 넘었으면 공략 가능해지니까 참고 일단 하시기 바랍니다. 코미, 그 다음에 LTC도 잘 움직이고 있고요. LTC도 말씀을 일단 해드렸고, TMC가 아니고 TMC는 바닥에서 돌고는 있는데 이렇게라고 했죠. 일단은 구간 상단 돌파 10,000원 넘어서기 전에는 일단 좀 조심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참고 일단 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은 오늘 강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종목들은 많지 않은 걸로 그렇게 보이고요. 코스피 안에서는 오늘 HD 현대 오늘 돌파 중이고요. 파미셀은 오늘 관심 가지시고 오늘부터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KCC도 참 열심히 올라갑니다.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데 이미 많이 올랐죠. 이제 저항선이 50만원 자리에 있으니까 위쪽으로 한 10% 정도 남아있는 걸로 보이니까 참고 일단 하시고요. 후성이 오늘 움직임이 나쁘지 않다라고 오전부터 말씀해 드렸는데 오늘 19% 지금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장중에는 보니까 22%까지 올랐어요. 안전마진 오신 분들은 챙기시고 좀 보시고요. CJ 치고 올라갑니다. CJ는 데몬헌터스 관련된 수혜주가 누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한국 관광 들어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아질 것 같고, 그렇죠? 두 번째는 김밥하고 라면 먹는 사람이 많아질 것 같다라고 하는데, 한국에 많이 오면은 요즘은 대부분 개별 여행으로 좀 많이 오다 보니까 대부분 사용하는 부분이 개별 여행으로 오다 보니까 올리브영 많이 가죠. 그쵸? 저번에 보니까 마스크팩이 일본하고 우리의 물가를 비교를 해봤을 때, 일본하고 우리하고 물가 비교를 했을 때 일본 사람이 일본에 관광 오시는 분들께서 우리나라가 싸다라고 판단하는 게 바로 마스크팩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식의 이제 화장품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싼 커가 아니라 개별 여행 오시는 분들이 일단은 구매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CJ 올리브영도 일단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두 번째로 봐줄 수 있는 부분은 김밥이죠. 그쵸? 냉동식품에 들어가는 김밥. 특히 CJ 같은 경우에는 CJ 제일지당 미국이라든지 호주라든지 하는 쪽으로 서양 쪽으로 이제 판매를 계속 늘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CJ가 CJ 제일지당의 지분을 40% 이상 가지고 있다, 45% 정도 가지고 있나 그럴 거예요. 그러다 보면 CJ가 CJ 올리브영에 대한 수혜, 그리고 CJ 제일지당에 대한 수혜를 같이 볼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 또 될 수도 있겠죠. 기대를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참고 일단 하시고, 요즘 조금 확장으로 좀 보여가지고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저점이 지금 저점되는 가격권이 얼마 정도냐 하면 18만 한 3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 안 깨지면 몰고 간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보셔도 될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부 이제 의류 관련된 종목군들도 오늘 오르고 있고요. 이전에 언급드렸던 증권주들도 오늘 그냥 강세 움직임 유지가 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안에 종목들이 계속 바뀌고는 있어요. 계속 바뀌고는 있는데, 그래서 이제 흐름이 안 깨지는 종목은 팔았다가 다시 못 사는 경우가 굉장히 곤혹스러운 경우도 한 번씩
생기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종목이 이제 안 깨지면 그냥 홀딩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시장 대응을 해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잘 좀 대응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